푸른 연기. 산줄기들은 가까이 다가와 성을 겹으로 외호했고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성 밖 들에 닿았다. 산이 물러서며 성 안팎으로 길이 열리는 자리가 조붓했다. 들이 해벌어지지 않아서 산과들은 옷깃을 여미고 맞이하는 형국이었다. 성 안은 오목했으나 산들이 바짝 조이지는 않았다. 성 안 마을은 하늘이 넓어서 해가 길었다. 순한 물은 여름에도 땅을 범하지 않았다. 성벽을 따라서 소나무 숲이 서늘했고 작은 물줄기들은 농경지 가까이 흘러왔다. 관아가 들어서기 전부터 땅에 기갈 들린 백성들이 성 안으로 모여들어 개울을 끼고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은 작지만 복잡거렸다. 오일장터 옆으로 술도가, 색주가, 대장간이 들어섰고 도살장과 푸줏간은 쇠전 뒤에 있었다. 숯가마, 옹기가마, 곶집, 새남터는 산 밑으로 자리 잡았다. 선왕당은 새남터에서 상여집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었다. 성문 밖으로 나가는 상여는 선왕당에서 쉬어갔다. 성안 백성들과 성밖 백성들이 달구지를 끌고 성문을 드나들며 사고 팔고 바꾸고 혼인하고 짐승들을 흘레붙였다. 개울이 마을로 다가오는 물가에 빨래터가 열려서 성 안으로 시집온 안악들이 물가에서 노닥거렸고 개울 건너 언덕에 노란 무덤들이 돋아났다. 성 안 마을은 작지만 자족했다. 땅 힘이 깊어서 수목이 옹골차고 우뚝했다. 숯과 뗄나무는 화력이 좋고 불이 맑았다. 대장간과 옹기가마는 늘 분주했다. 성밖 백성들이 곡식을 들고 와서 농장기며 항아리와 바꾸어 갔다. 지방 관아가 옮겨와서 삼거리 대로변에 추녀들린 아사, 순청과 감옥이 들어서자 성안 마을은 번듯하고 묵직했다. 죄인들은 순청 마당에서 처형되어 새남터에 버려졌다. 새남터 무당들이 굿판을 열어서 사또를 저주하며 죽은 자의 넋을 씻었는데 관아에서는 아는 척하지 않았다. 성은 십리 밖을 흐르는 강으로 격절되었고 강에 여울이 사나워서 적의 대병이 건너오기 어려웠다. 성벽 밖은 산줄기가 가파르고 첩첩해서 적의 기병이 말을 몰아 다가올 수 없으며 성 둘레는 가파르게 출렁거리며 길게 휘어져 갑자기 포위할 수가 없었다. 성벽이 급하게 휘어지는 구비에서는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쏠 수 있어 적병이 성뿌리에 붙을 수 없고 성 밑이 가팔라서 밖에서는 치 쏘고 안에서는 내리 쏘니 성뿌리에 붙는 적병이 기어오를 수가 없었다. 또한 성 안에 작으나마 농토와 물줄기가 있어서 오래 버틸 수 있으니 병서에 이른 바 편안히 진치고 앉아서 멀리서 온 피곤한 적을 맞는 곳과 한 명이 지켜서 100명을 물리친다는 지리의 노른자위가 바로 여기라고 지관과 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산과 물의 형세로 보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성의 지세가 물을 두르고 산에 기댄 장풍국이라고는 하나 규국이 작아서 품이 좁고 안팎으로 통하는 길이 멀고 외가닥이어서 한 번 막히면 갇혀서 뚫고 나가기가 어려우며 아군이 성문을 닫아걸고 성첩을 지키면 멀리서 깊이 들어와 피곤한 적병이 강가의 너른 들에서 진을 치고 앉아 힘을 회복할 수 있고 성 밑이 가팔라서 안에서 웅크리고 견딜 수는 있으나 나아가 칠 수가 없으며 좌우가 막히고 가운데가 열려 적이 열린 곳을 막으면 목이 눌리고 목이 눌리면 안팎이 통하지 못하여 원군을 불러서 부릴 수가 없으며 또 성이 산에 기대어 있다 하나 성 밖 산봉우리에서 성 안이 손사처럼 굽어 보여
내리쏘는 적의 화포를 피할 길이 없고 성안 농토의 소출이 백성들의 일용에도 못 미쳐서 적이 성을 깨뜨리지 않고서도 말려 죽일 수 있고 도성과 민촌이 가까워서 멀리서 온 적들이 약탈과 노획으로 군수를 충당하며 머물 수 있으니 병서에 이른 대로 막히면 뚫기가 어려워서 멀리 도모할 수 없고 웅크리고 견딜 수는 있으나 나아가 칠 수 없으므로 움직이면 해롭고 시간과 더불어 말라가니 버틸수록 약해져서 움직이지 않아도 해롭고 버티고 견디려면 트인 곳을 막아야 하는데 트인 곳을 막으면 안이 또한 막혀서 적을 막으면 내가 나에게 막히게 되니 막으면 갇히고 갇혀서 마르며 말라서 시들고 적이 강을 차지하니 물이 적의 쪽으로 흐르고 안이 먼저 마르니 시간이 적의 편으로 흐르는 땅이 바로 여기라고 말하는 직관들도 있었는데 그 또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지덕의 거룩함을 말하는 목소리는 컸고 곤공함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았다. 큰 목소리는 높이 울리면서 퍼졌고 작은 목소리는 낮게 스미면서 번졌다. 그해 겨울 추위는 땅속 깊이 박혔고 공기 속에서 차가운 칼날이 번뜩였다. 성첩 위 총안 앞에서 가리개 없는 군졸들이 눈 위에 젖었다. 군졸들의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갔고 손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 자들도 언 손이 오그라져서 창을 쥐지 못했다. 청병이 강가의 본진으로 물러가 성벽을 집적거리지 않는 날 성 안은 고요했다. 내행전에서 수근거리는 임금과 대신의 말소리는 행전 장지문 밖을 넘어오지 않았고 성첩에서 군졸들은 군호도 없이 교대했다. 성문이 닫히자 옹기까마와 술도가는 일이 없어 문을 닫았고 5일장도 열리지 않았다. 민촌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 덮인 들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새들이 빈들에 내려와 눈을 헤집고 나다를 찾았다. 낫달기 길게 울어서 산봉우리 사이가 흔들렸다. 닭 울음소리는 성벽을 넘어가서 강가의 적진에까지 들렸다. 닭 우는 쪽을 향해 개들이 짖었다. 적들이 성벽으로 다가오지 않고 지방 수령과 병사들의 장계도 들어오지 않는 날 임금은 초저녁에 침소에 들었다. 겨울 해가 짧아서 산액이 된 성안은 일찍 어두웠다. 침소에 들기 전 임금은 남은 군량이 몇 날 몇 끼인지 점검했다. 먹이기를 하루 3-4옵에서 2-3옵으로 줄이면 45일이나 50일은 버틸 수 있는데 성 안의 소출은 내년 가을에나 기약할 수 있고 성 밖의 곡식을 실어드릴 길이 끊겼으니 얼마나 끼니를 더 연장해야 포위를 풀고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을는지 신은 그것을 걱정하옵니다. 관량사는 아뢰었다. 걱정은 너의 소관이 아니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껴서 근력을 상하게 하지는 말아라. 임금은 대답했다. 눈 덮인 행궁 골기와 위에서 초저녁 어둠이 새파랬다. 내행전 구두를 달구는 장작불 연기가 퍼졌다. 푸른 연기가 흐린 어둠 속으로 흘러갔다. 삭정에 타는 냄새가 향기로웠고 침소 방바닥은 따스했다. 임금이 옷을 벗느라 버느적거리는 소리가 마루까지 들렸다. 사관이 붓을 들어서 하루를 정리했다. 안팎이 막혀서 통하지 않았다. 아침에 내행전 마루에서 정이품 이상이 문안을 드렸다. 안에서 알았다. 마루가 차니 물러가라는 대답이 있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